진짜 나타나 시즌2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셀프 디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우리 정청래 의원이 하셨고, 두 번째 주인공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의원입니다. 도종환 의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는 한번 본인이 직접 출연하셨고, 이번에는 목소리 네. 출연입니다. 목소리 출연. 네. 지금 뭐 때문에 전화 연결하신 건 아세요, 혹시? 모르겠는데요. 아, 모릅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광명에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 강연을 왔어요. 네. 그 뒤풀이 하는 자리에요, 지금. 네네네. 끝나고. 좋으시구나. 저는 손혜원입니다, 의원님. 네, 예,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저승사자입니다. 왜요? 왜 무슨 저승사자예요? 제가 질문자예요. 그래서 셀프 디스를 한번 이제부터 전화 연결을 해서 시작하는데 오늘 그 1탄입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예, 오늘 전화 연결한 거는 셀프 디스랍니다. 그러니까 셀프 디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좀 지명도 있고 인기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만 한다는 셀프 디스 주인공이 되셨어요? 지난번에만 셀프 디스 이렇게 인터넷으로 SNS로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나타나타에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거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들이 보기에 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원들을 상대로 이제 깨는 거를 하는 거죠. 뭔가 대상을 잘못 고르셨나 보네. 저는 완벽하지 않고 허점 투성인데요. 그 말을 하니까 더 완벽해 보이네. 의원님,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 셀프 디스 하고 나면 되게 좀 후련하다고 그러기는 해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드는 자신의 어떤 부분들, 남들은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본인한테서 스스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순발력이 떨어져요. 늘 생각을 하고 의원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반응하고 대응하고 그다음에 촌철살인의 말을 탁탁 던지고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부러워요. 저는 그게 안 되고 굉장히 느리고요. 한참 뒤에가 생각이 나고 그때 이런 말을 했지. 두 분 다 충청도인데 왜 다를까 그게? 그쵸? 글쎄요, 저 금사는 좀 그 인삼을 먹어서 기운이 나서 그런지 순발력이 아주 뛰어나신데 저는 정청래 의원과 다르게 아주 순발력이 없어가지고서 그게 제일 큰 단점이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은 순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교과서 얘기하실 때 보면 그렇지도 않던데요. 아니 교과서 얘기할 때도 그렇죠. 이게 본인이 항상 약점으로 생각했나 봐요. 왜냐면 지금 묻자마자 바로 답이 나왔거든요. 준비하고 계셨던 거지. 근데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순발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순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기는 거 이런 걸 잘 못해요. 아, 그러세요? 글 쓰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잖아요. 네. 생각이 많으니까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기고 하는 일을 잘 못하고 그리고는 좀 느리고 그러니까 나서야 될 때 바로바로 못 나서고 주저주저하고 이러는 거가 이게 또 큰 단점이에요. 그런 자신의 그 순발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느린 것에 대해서 항상 늘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마음에 안 들죠. 나는 왜 이럴까. 근데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셨어요? 잘 안 돼요. 벌써 10대, 2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이거 언제 고쳐지겠어요? 저는 근데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 충청도 남자들 대부분 다 그래요. 아니 인생은 60부터니까 지금 고치면 돼요. 제가 충청도 남자랑 살잖아. 다 그래. 순발력 떨어지고. 다 순발력 떨어지고. 말이 한 번에 대답이 턱하니 나오는 법이 없어요. 고스톱 칠 때도 리듬을 못 맞춰요. 충청도 사람들이 항상 엇박자예요.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 충청도를 너무 일반화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만 더 한번 진짜 우리가 단점으로 보이는 그런 조금 더 이런 점이 다 있으셨나 이런 거 하나만 더 해보세요 한번.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이렇게 말을 한 문장으로 탁 던져서 핵심을 딱 찌르는 게 아니라 설명을 많이 해요. 정치인으로서 별로 좋지 않군요. 같은 거 할 때도 설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인은 원래 좀 말을 줄이는 거 아닌가요? 딱 짧게 그렇죠.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고은 시인처럼 이렇게 한 문장에다가 압축 집약해서 탁 던지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고 주저리 설명을 하고 있는 서정을 이야기할 때도 서사로 풀어나가는 그런 단점이 또 있죠. 근데 시는 어떻게 쓰세요?
그러니까 시도 설명하는 시가 참 많고요. 이게 설명을 덜한 시들이 좀 잘 썼다는 평을 듣는데 설명하는 시들이 참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말로 막 뭐 교과서 문제도 말로 막 설명하고 있고 이게 뭐 선생을 오래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설명하시고 나서는 이제 너무 길었다라고 자신이 네, 너무 길었다. 이제 머리를 제일 그렇게 뜯는 아니 거지. 근데 도정환 의원님 네.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저는 동의되기가 좀 어려운 게 네. 젊은 시절에는 담배빵도 났잖아요. 행동했잖아요. 아, 그 담배빵을 그것도- 행동이라고.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그건 자학이지 그냥. 그런데 하여튼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새 이제 좀 가까이 뵈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우리 그 착한 시인 코스프레 했잖아요. 네. 어떠세요? 남들이 착한 시인으로 봐주던가요? 독한 시인으로 보던데요. 독한 시인. 나쁜 시인이 아닌 게 다행이네요. 아니 뭐 그 SNS에 트위터 이런 데 댓글 다는 거 보면 그런지 몰랐는데 이렇게 나쁜 일에 앞장서다니 뭐 이번에 정말 본색을 알았다는 둥 아. 뭐 또 심지어는 어버이연합에서 들고 나온 이렇게 피켓에 보니까 문재인보다 더 나쁜 도정환 이 XX 나와라 이런 것도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 들으시면 어떠세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 뭐 이거는 저쪽 사람들이 잘못한 걸 지적하면서 받는 반응이니까 저쪽 사람들이 독하게 나올 때는 그만큼 이제 그쪽에 말하자면 잘못을 많이 지적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타겟으로 삼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의원님은 원래 시를 유명한 시인이시고 시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중의 주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젊은 시절부터. 네, 네. 근데 이번에 전혀 이제 시가 아닌 걸로 이렇게 대중의 주목을 받고 또 교과서의 주인공이 되셨잖아요. 국정교과서 저지에. 요즘에 기분이 네. 어떠세요? 아니 시를 쓰는 사람이라서 남들이 겉으로 볼 때 착한 면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고든 면도 있다고들 얘기한 게 있어서 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거나 고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있고 뭐 그렇게 전에 젊은 시절에 살아온 적도 있으니까요. 뭐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근데 다만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받을 정도의 말하자면 평가를 받는 한 것보다는 더 많은 평가를 받는 거. 일한 만큼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일한 것보다 더 많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한 것도 있고요. 손혜원 위원장님이 계속 광고에도 카드뉴스에도 뭐 이걸 계속 저를 갖다가 이제 쓰시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광고에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죠. 제가 이제 고백을 한번 할게요. 여태까지 직접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교과서 이 특위의 위원장이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사실 도 의원님을 이번에 그 교과서 문제를 뵀을 때 저는 참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꾸미지 않고 그냥 날로도 그 자체가 상품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이 당에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 저는 반가웠어요. 존재만으로 그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도 대중적인 그런 인지도도 있는 데다가 이분이 교과서 얘기를 꺼내시면 이렇게 느리게 그렇게 현란하게 그 문장을 구사하시지도 않으시면서 따박따박 천천히 할 얘기를 다 하시는 이런 분이 사실은 저는 난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요. 하여튼 셀프 디스가 그렇게 뼈 아프지도 않은 셀프 디스인 것 같아요. 셀프 디스 시간인데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걸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 금요문화제라고 해서 우리 당이 주최한 그래서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피아노를 친 우중 집회가 있지 비 온 않았습니까? 날. 그때 저희 강서을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버스를 하나 대절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 강서을 지역위원회 주력은 여성 당원들입니다. 여성 당원들이 끝까지 참석을 했는데 우리 도종환 의원님 그때 연설을 듣고 시적 연설이다. 아 멋있었어요. 예,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연설도 저렇게 시적으로 하시는가? 앞부분이 특히 그러면 좋았죠. 네. 경기도에 가서 연설하면 도적 연설인가? 아 됐어. 그만. 도 의원님 제가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네. 그 지금 국정화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선봉에서 투쟁하고 계신데 네. 이게 투쟁의 연속성이 있으려면
네. 내년 선거에 도 의원이 당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도 의원님께서 뭐 어느 지역구로 나간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하여튼 국정교과서 문제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고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돼서 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일하겠다는 생각, 우선 그 생각이 더 많고요. 네.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나가서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할까 이 생각보다는 하여튼 이 싸움을 계속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고민이 더 많습니다. 이놈은 교과서적인 대답 같은데. 아니 좀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중의적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의적 표현. 중의적 표현이요. 네. 당에서 요구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어디 나가라 이렇게. 그러면 그건 그때는 그때 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은 아직 뭐 그런 얘기 있는 것도 아니지만 교과서 싸움이 더 중요하고 크고 무거우니까 이 일에 전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입니다. 네네네. 예, 의원님 저 교과서 싸움을 잘 하고자 하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의원님 네. 같은 분이 다시 국회에 들어오셔야만 그렇죠. 하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어차피 이 싸움은 2016년까지 내년까지 계속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마시던 네. 술 계속 드세요. 정리 안 합니까? 네네. 어떻게 느리지만 고든 정치인, 고든 시인. 전화 끊고 나서 정리하자고. 전화 끊고 정리 없는 가운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연락 지금까지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제공은 정청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이 가까운 데에 계시면은 오시면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또 우리도 디프리 한번 하려 했더만 광명에 계시 멀리 계시고.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집에 같이 가려면 여기를 거쳐서 가야 돼요. 놀라는 알겠습니다. 게 얼마나 말씀을 정말 시인이세요. 네, 가끔 네. 봬요.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종환 의원의 셀프 디스. 일단은 뭐 순발력이 너무 부족하고 느리다. 뭐 그런 것들도. 저도 그런데 저는 글도 못 쓰면서 그래요. 진짜 못됐네. 말씀을 왜 그렇게 잘하는데 뭐가 그럼. 느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순발력이 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 뵈면 굉장히 부럽고. 아니, 그걸 저는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제가 보면 그 정도면 충분히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제가 순발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럼 순발력이 매운 없고 거를 뭐가 쓰는 있습니까? 거지. 매운 걸. 순발력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순발력이 있다기보다는 예. 그냥 사실은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게 탁월함인 거죠. 아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오는 대로 막 해도 아니 근데 촌철살인이 되는 글쎄요. 느리지만 고든 정치인 뭐 이런 규정도 알겠습니다. 그 제가 방금 뭐 이제 도종환 의원께 내년 총선 어떻게 하냐 물어봤는데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 5개월 남았습니까 총선이? 네. 그 정도 5개월 남았는데 뭐 음모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권에서 어마어마한 거를 뭐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죠? 박 대통령이 뒤에서 조정하는 그래서 뭐 정권을 계속해서 연장시키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있지. 이원 집정부제님 뭐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되려면은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하려면 180석 이상 한 200석을 새누리가 얻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같으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꼭 승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SNS 희망 스크럼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 SNS 희망 스크럼이 뭔지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게 그냥 들어보면 역시 인터넷 그리고 뭐 개인 미디어 SNS를 활용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저쪽에서는 그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뭐 댓글 부대 만들고 해서 여론을 조작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거 만든 거 같아요. 이거 소개 좀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 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 새누리당이 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소통 채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연거푸 저희들이 패배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교훈을 찾아서 이 SNS가
그야말로 야당의 전유물과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다. 네.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기로 했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장 많이 가졌던 분이 우리 당의 홍종학 의원님이십니다. 네네. 그분을 디지털 소통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또 동시에 그 인터넷에서 일가를 이룬 아프리카 TV의 문용식 위원장을 디지털 소통 위원장으로 모셔오면서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이 플랜카드만 만드는 게 아니지만 우선 플랜카드만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홍보가 확 바뀌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SNS 전략도 홍종학과 문용식이 배치되면서 확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나타났다 해도 그런 식으로 탄생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 작품이 바로 SNS 희망 스크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기 정청래 최고위원님이나 손혜원 위원장님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로 트위터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각자가 개별로 할 게 아니라 서로 스크럼을 짜자, 서로 어깨를 겹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당의 간판 정치인을 비롯해서 최고위원 또 소속 국회의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지역위원장들까지 다 넓혀갈 것인데 이분들의 SNS 소통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그 사이트에 그 SNS 소통 현황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트의 주소는 정확하게 제가 따왔어야 되는데 snscrum.co.kr로 압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스크럼 스페링을 얘기해 주셔야지. SCRUM 예. 안 해. R 발음 좋았어요. R. 예, 여기에 들어가시면 초기 화면에 우리 당의 간판들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그래서 이재명을 뭐 대통령 후보로 인정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정청래는 왜 거기 안 넣었어요? 먼저 이렇게 그 간판 스타들이 먼저 나오고 그 아래로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이렇게 배치가 정청래 돼 있어요. 의원님은 아직 간판이 아닌 걸로. 근데 아니 우리 최고위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빠진 거야.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안 했으면 당연히 올라가요.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바로 앞자리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이분들 각자의 트위터 계정에 지금 이 시간에 올라온 트위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블로그에 게시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한눈에 다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편제가 돼 있어요. 네네. 이렇게 스크럼을 자꾸 넓혀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근거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블로그예요? 아니면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근데 본부를 반응은 만들었네요. 어때요? 좀 지저분하다 그러던데.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왜 또 초를 부려요? 이제 막 출범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시에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7분이죠? 6분입니까? 네. 6분이 한 번에 다 나오니까 좀 산만하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로 보면 핸드폰으로 보면 하나씩 한 분씩 한 분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스크롤해서 내려가면서 보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특별히 안 하겠네. 각자들이 하는 게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그렇죠. 별도의 관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구조를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 사람들이 올리면 그대로 거기 올라가고. 그렇죠. 관리 일종의- 걱정은 없겠네. 이놈한테 관리 너무 하나도만.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너무 죄송한데 진짜 관리 안 하거든요.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 너무 느리고 그리고 네. 뭔가 뉴스거리들도 그렇고 너무 속상했었는데 그거 한번 기대해 볼 만하네요. 그러면 이제 두 분 정청래 의원하고 손혜원 위원장님 SNS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페이스북 열심히 해요. 예, 트위터 팔로워 굉장히 많으시죠, 정 의원님은. 몇 명 안 돼. 몇십만 되잖아요. 몇 명 안 돼. 또 이런 때도 왜 또 겸손한 모습을 한 보이시나? 40만. 아니 안 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몇 명 안 돼. 두 분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요 SNS 희망 스크럼이 괜찮은 정책이라 보니까 괜찮은 뭐 하나 작전이라고 찾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SNS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최성준 의원이 잘 설명해 줬고 정말 제가 이렇게 통탄하는 것이 2012년 대선 때 우리 SNS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었고 그리고 제가 5, 6개월 전부터 계속 오바마 캠프를 벤치마킹해서 오바마는 자봉당 있죠. 자봉당. 자봉당이 24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한 20만 만들자. 그래서 그걸 기획서까지 다 올리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통탄할 지경인데 2017년 대선에는 그런 우를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 TV조선의 반응입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나는 희망 스크럼. 바로 공격을 했는데 기사 내용은 뭐냐면 희망 스크럼이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희망 스크럼 일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안희정 지사,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 주자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왜요? 아니요, 뭐 신통치 않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요. 딱 그렇게 그냥 써져 있어요. 아니 신통치 않다는 멘트가 나온 적이 없는데. 글쎄.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 그냥 올라가는데 뭐 신통하고 아는 게 어디 있어? 조선일보 기사는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신통한 거지. 자기들 희망이지 뭐. 그렇지. 희망을 썼는. 그런 얘기들이 있구나.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세월호를 여전히 국정원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고 뭐 천안함의 원인도 인정하지 않는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그 간판에 올라오느냐 이런 시비를 같지도 않은 소리야. 조선일보가 한 바 정말 있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지도 시비군요. 않은 예, 그거 그냥 연장선상에서 무시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신경 거예요.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스크래치를 내보려고 그러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네네. 뭔가 좀 잘하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조선일보에서 하는 거는 아예 신경을 안 쓰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해석하면 돼.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잘 되기 위해서 기사를 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건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진성준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앞에 뭐 FX 사업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할 때 사려는 게 F-35잖아요. KF-F4 빼고 예, 그렇죠? 예. FX 사업에서 F-35A 그걸 사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오는 그게 거. 미국을 비롯한 뭐 6개국인지 7개국인지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네.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래요? 네. 벌써 그랬지. 캐나다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 야당이 공약이었어. 이 F-35를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캐나다도 공동 개발로 참여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개발되면 150대를 사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발 기간이 자꾸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비용도 올라가니까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야당 시절에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당이 이번에 집권을 했어요. 총선 때 공약을 공약에 내걸고. 들어갔대, 그게. 예. 우리가 집권하면 이거 안 하겠다. F-35 도입하는 문제를 백조화하겠다. 해가지고 집권해서 백조화했지. 시켜버렸어요. 예, 그렇게 되면 중요한 공동 개발자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빠지는 것이기 거죠. 때문에 F-35의 개발 비용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캐나다가 빠져나간 그 양만큼 한국이 더 돈을 더 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 대당 150만 불가량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네네. 우리가 처음에 F-35 미국 측과 계약한 거 하고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돈을 더 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캐나다까지 발을 빼버리면 또 더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내야 할 부담해야 될 돈이 네네. 다른 나라 또 어디 있다고 그랬죠? 뭐 일본도 같이 있고 일본도 뭐, 같이 개발하고 일본. 뭐 저쪽 어느 나라도 개발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또 네. 빠지면 또 올라가고. 그렇죠. 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공동 개발도 아니고 사는 것뿐인데 계속해서 우리 부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런 위험 부담을 판단을 해서 조기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FMS 계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맹점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방위 사업에는 여러 가지 계약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계약을 하는데 가격을 확정하지 않아요. 다 개발하고 나면 개발에 들어간 총 비용을 나누어서 물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계약이죠. 지금 FMS 얘기했는데요. 이게 Foreign Military Sale이죠 이게. 근데 석사라고 그러시더니. 뭐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보잉사나 로키드 마틴이라 이런 데서 개발을 한다 치고 그리고 우리가 선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선금을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줬다. 그러면 이게 1년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 오면 맞는 거예요. 이게 2년 3년 되면 1,000억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는 다른 데서 먹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 달라고도 못해. 그래서 매우 무기 구입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이 FMS 방식인데 거의 노예 계약이죠. 이건 불평등 노예 계약. 맞아요?
아 이제 그렇게만은 단정적으로 아니, 내가 말씀하시기 얘기를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 어렵고 네. 예. 그래서 나 이 FMS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측면인데 그 FMS라고 하는 게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법입니다. 이를테면. 그렇지. 네. 그래서 미국이 스스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협상을 하면서 그건 다소 노예계약적 측면이 있으니 그걸 좀 제도를 개선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미국이 안 들어주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 우리나라 국방부는 요구조차 안 하죠. 한다고는 해요. 한다고는 하는데 예. 저도 이제 예결특위 하면서 계속 이거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하나 회사가 있어. 근데 거기랑 계약을 안 하는 거야. 국가랑 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인 뭐 대화가 뭐 되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요구하는데 우리가 막 고개 디밀면서 막 반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는 그것도 거죠. 알 수 없는 게 이번에도 이제 KFX 뭐 이 사업 관련해서 예. 이게 사실은 방패막이 역할을 해요. FMS 방식이.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대단히 불합리한 방식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한테도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들이 문재인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취소한 것이죠. 네.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갤럽에서는 5%가 나왔는데 리얼미터에서는 갑자기 20%가 나온 거야. 문재인 대표 호남 지지율이. 자기들 할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5% 지기 때문에 사퇴해라. 그러면 20%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 정합성이 맞잖아요. 그래서 취소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연기라고 보십니까? 취소라고 보십니까? 짱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고 또 뭔가 있으면 또 그걸 그렇죠. 가지고 네. 할 것이다. 그 대표격으로 일했던 김동철 네네. 의원님이 지금 백남기 회장님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걸 얘기할 수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불법 과잉 진압에 총력 대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교과서 때는 그 총력할 때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제 교과서 때도 막 하려고 했는데 별소리 다 했지. 아니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한참 올라갈 때는 그들이 하려다가 보류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원내 복귀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비주류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러면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하자 하는데 또 백남기 사건이 또 터져버린 것이.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제가 국회의원들 아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원로들이. 근데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신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그런 원로 정치인이 한 분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하셨더라고요. 문 대표한테 얘기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갈 길 가라고. 문 대표님의 의지는 어때요?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시기에 이렇게 계속 흔들어대고 뭐 사퇴해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고. 네, 깜짝 오늘 놀랐어요. 조선대학교 특강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표를 흔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때문입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과 단결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고 혁신이 없는 단결은 지분 나누기에 불과하고 단결이 없는 혁신은 제살 깎아먹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혁신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 단결하겠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흔들어서 정말 문 대표가 못하겠다고 사퇴를 해버리면 이 당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그게 걱정이었는데 그런 걱정 많이 의외로 하더라고요. 의연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서 보시면서. 제가 실제로 네. 비주류 소위 말한 의원들하고 얘기했어요. 문 대표를 사퇴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사퇴한다. 그럼 누가 대표해야 되냐? 네. 그 대안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예, 대안이 없습니다. 손혜원 위원장도 한번 여쭤볼 텐데 아까 당면 개정 이야기하면서 공모 얘기하셨잖아요. 국민 공모. 그러면 국민들이 여러 가지 당명을 올려주면 거기서 하나 뽑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어쨌든 본인이 전문가인데 왜 굳이 당명을 전 국민한테 공모까지 해야 되는지 또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축제로 만들고 싶어요. 그 제1야당에 여태까지 우리가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그랬던 이 당이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사람들의 그 민의를 좀 듣고 그리고 그들의
그 생각과 이름 저 지금도 뭐 수백 개가 들어와 있어요. 공모 안 했는데 저한테 이름을 보내오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함께 그 좀 더 이제 이게 넓히겠지만은 한번 그분들의 의견들을 한번 다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보면 저는 금방 알죠. 이게 쓸 수 있는 이름과 그렇지 않은 이름과 이름이라는 것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들을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10,000명, 20,000명에게 제가 다 대표 이름으로 땡스 카드를 하나씩 써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카드를 쓰면서 이 되는 사람은 한 명밖에 더 네,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한 명이 관여하게 아닙니다, 아니, 그 10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한 그럴 수도 것이 있어요. 아마 당선될 그럴 가능성이 수도 있어요. 많죠.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자기가 참여했다라는 그 즐거움을 좀 주고 싶고 그리고 그 관심 있게 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저는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예. 어디다 한 곳에다 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는데 제 마음에 지금 이렇게 복잡한 당 상황에서 이 당 이름이라는 게 그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나오는 결과는 간단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그리고 그 서로 뭐 정말 남을 트집 잡고 폄하하지 않는 그런 과정을 저는 갖고 싶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저는 공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그 우리 댓글도 있습니다. 당명에 대한 저요님께서 제발 당명 좀 바꿨으면 합니다. 제1야당의 당명을 잘 모르겠어요. 총선 대선이 코앞인데 빨리 좀 바꿔주세요. 당 안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화나시더라도 조금 짜증나시더라도 의원 같지도 않은 의원들이 괴롭히시더라도 국민들을 생각 이거 손혜원 위원장한테 얘기 보내는 거였는데요. 어쨌든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아까 뭐 손 위원장 입장은 충분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이분의 닉네임은 제가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위기에 처했을 천막 당사로 옮기고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등 데려와서 비대위 구성하고 그 후로 선거에서 계속 이겼죠. 대표님도 사적 생각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리멸렬한 새정치 이름부터 좀 바꿔주세요.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잠깐만 줘봐요. 네. 그 닉네임이 뭐였죠? 저도 말할 수가 없군요. 저 욕하는 거야? 네? 저 욕하는 거야? 아니. 특정인을 욕하는 거여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읽으려고 그랬죠. 네. 못 읽겠죠. 나는 내 사랑 이동영. 나 이건 줄 알았어. 그래요. 그거 네. 이거 읽을 수가 없는 닉네임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죠 뭐. 오늘 첫 시간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조금 어수선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편집으로 잘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방송을 내보내주고 마무리 멘트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네. 항상 마무리 멘트 있습니다. 있습니까? 말을 못해서 안달이시는 우리 정 의원님. 아니, 나 오늘 진짜 말을 안 하려고 많이 굉장히 자제하신 것 노력했어요. 같아요. 오늘 네. 멋있었어요. 노력했어요. 아침부터 멋지더니 하루 종일 멋있네. 그럼 오늘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첫 번에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시범판으로 만들었을 때 네. 진성준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두 사람이 기에 눌렸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제가 끝날 때도 그랬잖아요. 두 분의 입담에 눌려가지고 제 역할을 할 말 다 못했는데. 하더만 오늘도 너무 잘하셨어요. 갈수록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늘어요. 이러다가 방송 진행하겠어. 네. 그리고 역할이 참 좋네요. 그렇습니까? 딘 의원님 역할이 참 저는 좋네요. 뭐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떨어지시고 예. 저 방송 진행을 해? 썰정. 아니 인물로 보면요 연예인이에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을 하면 예. 이제 방송 DJ로 가는 거죠. 뭐 연예인이에요. 시사 프로그램 아이고, DJ. 별 말씀을요. 아이고 목소리 좋지. 뭐. 그렇지 잘생겼지. 잘생긴 연예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잘하시지. 그리고 그 어떤 수입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게. 아, 그렇습니까? 네, 훨씬 좋습니다. 나가는데도 별로 없고. 네.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 좋은 제안이 아니야. 실제로 2007년도에요. 제가 문광에 있었잖아요. 문광에 이제 KBS 국감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KBS 라디오 높으신 분이 정 의원님은 국회의원 안 하고 방송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근데 떨어지더라고. 아. 근데 방송에 안 불렀지.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 그럼 못 부르죠. 그 부를 수가 없어. 그렇죠. 야 정말 초치고 그냥 떠났어. 정최구 의원님은 얼굴이 커서 못 나가요. 아니야 작게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어. 어떻게 한대요 그거를? 어?
아니 그 카메라 조작을 하면 돼요. 아니 또 라디오도 있으니까. 라디오도 있고. 라디오 있으니까. 그리고 문성근 네. 나보다 얼굴 커요. 아, 그렇지 않아. 해보셨어요? 아니야, 실제로 둘이 찍어봤어요. 찍었는데 판정을 내렸지 다. 그랬더니 저보다 커요. 그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의원 떨어지고 SBS에서 라디오 DJ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적이 있어요. 네. 본인 이름 달고 시사 프로그램. 네, 그렇군요. 네. 안동 나가세요? 저요? 갑자기 왜 저래? 한번 나가세요. 젊으니까 이번에 한번 사지로 버리지 떨어지고.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번에 한번 떨어지고. 이 작가 저 말은 뭐냐면 안동역에 나가보라는 얘기야. 안동역에서 뜨고 있는데. 자주 나가겠습니다. 아니야 이번에 나가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방송 또 하고. 알겠습니다. 네. 자, 금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멘트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리셨던 정청래 의원님부터 오늘 방송 어떤지 소감 말씀해 주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은. 피곤하고 며칠 동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피곤한 김에 쉬어가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수를 줄이자. 그래서 오늘 방송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말을 줄이니까. 네.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파파이스를 찍고 오셔가지고 사실은 세 분 중에 유일하게 지금 화장을 하셨어. 분장을. 네. 방송용 분장을. 제가 방송용 화장을 분장.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 요 카메라용 분장 따로 이렇게. 아, 네. 그랬구나. 네. 아 그래서 오늘 머리가 좀 덜 번쩍거리시는구나. 요 앞에가 여기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아까부터. 매주 그렇게 될 겁니다. 그 화면이 제일 잘 나올 거예요, 세 분 중에. 그래요? 네. 네. 전혀 표시가 안 나게 이렇게 살짝 화장을 하셨네요. 저는요 아니야. 살짝만 만지면 돼요. 여기만 네. 했어요 여기만. 근데 화장품이 많이 들어가긴 한데 얼굴이 커서 면적이 넓어서. 면적이 넓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도 기대하고 우리 진성준 의원님. 예. 저번 주에는 말을 못했지 오늘 굉장히 많은 말을. 그래서 벼랑 끝 전술을 오늘은 제가 결심을 하고 나왔어요. 어떻게든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말이 많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해줄까? 그렇죠. 공정한 진행을 아니 위해서. 근데 다음 주에는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저기 혹시 사모님 반응이 궁금한데 사모님께서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1을 마감할 때 화를 내셨다 그러더라고. 지금 잘 되고 이제 4명의 호흡도 맞아가는데 왜 개편을 하냐? 왜 우리 남편을 자르냐? 이렇게 그랬는데 두 번째 방송할 때 어떤 반응을 보셨습니까? 그때는 그 파일럿 파일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말이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두 분 입담이 워낙 세가지고 내가 끼어들 틈이 없더라 그랬더니 그게 좋아. 뭐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 당신도 언젠가는 말 많이 해서 탈이 날 거야.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정치적으로 디스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내분께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주니까 그거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우리 집사람 얘기 좀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꼭 그 얘기를 듣고 내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왜 하게 되냐고 하냐고. 그럼 진성준은 집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사람 얘기해. 되게 뭐라고 해요. 이걸 하고 있는지 몰라. 되게 뭐라고 했어. 관심이 없는 거. 이걸 하고 있는지 몰라. 이동영 작가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데도. 묻는 것을 어떻게 하냐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요. 네. 지난번에 진짜에서는 그 세 분의 캐릭터가 좀 겹쳤었어요. 네. 네. 대답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달라서 훨씬 포지셔닝이 잘 된 것 같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안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은 매 맞는 역할 하면 돼. 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 따박따박 얘기하시는 네, 거. 남편과 그만하시고. 자, 오늘 어떠셨어요? 아우 저는 아는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고정으로 하나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뭐 당명이야 뭐 또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또 하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질문을 봤는데 어찌나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이제 앞으로 이것만 갖고 하면 되겠구나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남이 다 하는 얘기는 우린 안 하고 그냥 우리 얘기를 해나가야 되겠다. 제 얘기를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손혜원이 묻고 정청래 진성준이 답한다. 이 코너 하나 만들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매주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손혜원 위원장이 뭔가 또 구설수 될 걸 갖고 올 것 같아요. 네. 매주 하나씩 터트리니까. 다음 주도 어떤 걸 갖고 온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걸 마치고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will be back. 네. 터미네이터.